씨 뿌리는 사람의 씨앗. 브라이언 카바노프 지음, 류시화 옮김. 열림원에서 출판하였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아버지와 함께 작은 토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청년이 있었다. 1년에 몇 차례씩 그들은 농작물을 소달구지에 싣고 근처 도시로 가서 내다 팔곤 했다. 한 식구이며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점 외에는 이 아버지와 아들은 거의 닮은 점이 없었다. 노인은 매 살을 천천히 그리고 순리에 따라 해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반면에 청년은 대체로 늘 서두르는 편이었다. 언제나 더 빨리, 더 많이 갖겠다는 성격이었다. 어느 화창한 이른 아침, 그들은 소달구지에 농작물을 가득 싣고 먼 길을 떠났다. 아들은 자신들이 밤낮 없이 걷는다면 이튿날 아침 일찍 시장에 도착할 것이라고 계산했다. 그래서 그는 막대기로 소를 채찍질하면서 계속해서 더 빨리 걷도록 재촉했다. 노인이 말했다. 천천히 가자 아들아. 오래 걸어야 하니까. 아들이 주장했다. 하지만 우리가 남들보다 일찍 시장에 도착하면 더 좋은 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모자를 눈썹 밑으로 눌러쓰고 소달구지 위에 누워 잠이 들었다. 청년은 초조하고 짜증이 나서 더 빨리 걷도록 소를 채찍질했다. 하지만 소는 고집센 발걸음을 좀처럼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 4시간 동안 10km 정도를 걸어서 그들은 작은 집에 도착했다. 아버지가 잠에서 깨어나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 삼촌네 집인데 잠시 들러서 인사라도 하고 가자. 성질급한 청년이 불평을 터뜨렸다. 하지만 우린 이미 1시간이나 늦었어요. 아버지가 천천히 말했다. 그럼 몇 번 더 늦는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겠구나. 내 삼촌과 나는 이렇게 가까이 살면서도 거의 만날 기회가 없었지 뭐았니. 두 노인이 반가워하며 1시간이 넘도록 얘기를 주고받는 동안 청년은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거렸다. 다시 출발했을 때는 아버지가 소를 몰 차례였다. 두 갈래 길에 왔을 때 아버지는 소를 오른쪽 길로 몰았다. 아들이 소리쳤다. 아버지, 왼쪽이 지름길이에요. 노인이 말했다. 나도 안다. 하지만 이 길이 경치가 더 좋아. 청년이 참지 못하고 물었다. 아버진 시간 개념이 전혀 없으세요? 나야말로 시간 개념이 철저한 사람이다. 그래서 매 순간 충분히 아름다움을 즐기려는 것이다. 구불구불한 길은 아름다운 초원과 야생아들 그리고 잔물길 있는 시냇물을 따라 계속 이어졌다. 아들은 속이 끓어 풍경을 감상할 여유가 없었다. 그는 그날의 항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조차도 눈치를 채지 못했다. 땅거미가 질 무렵 그들은 온갖 꽃들이 만발한 넓은 초원지대에 도착했다. 노인은 풀꽃 향기를 맡으며 제절거리는 물소리를 듣고는 소를 멈추었다. 그는 달구지에서 내리며 말했다. 여기서 오늘 밤은 지내고 가자꾸나. 아들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전 이제 앞으로는 아버지와 함께 시장에 가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는 돈을 버는 일보다 저녁 노을 같은 것이나 감상하고 꽃냄새 맡는 데만 더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다. 너 모처럼 옳은 소리를 하는구나. 몇 분도 안 돼 노인은 코를 골기 시작했다. 청년은 별들을 노려보며 웅크리고 앉았다. 밤은 매우 천천히 흐르고 아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태양이 뜨기도 전에 아들은 아버지를 흔들어 깨웠다. 그들은 다시 달구지를 몰고 길을 떠났다. 1km쯤 갔을 때 그들은 다른 농부를 만났다. 처음 만나는 초면의 농부였다. 농부는 웅덩이에 수레가 빠져 애를 먹고 있었다. 노인은 아들에게 말했다. 내려서 좀 거들어져야겠다. 청년이 투덜거렸다. 또다시 시간을 낭비하잔 말이에요. 아들아, 좀 편안하게 생각하거라. 너도 언젠가는 웅덩이에 수레가 빠질 수 있어. 곤란에 처한 사람을 보면 돕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걸 잊으면 안 돼. 청년은 화가 나서 시선을 돌렸다. 농부의 수레를 웅덩이에서 꺼내 주었을 때는 이미 아침 8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다. 갑자기 거대한 섬광이 하늘에 번쩍하더니 천둥 같은 소리가 뒤따랐다. 산 너머에서 하늘이 회색빛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노인이 말했다. 도시에 큰 비가 내리는 모양이구나. 아들이 불평을 했다. 만일 우리가 서둘렀다면 지금쯤 농작물을 다 팔았을 거예요. 노인은 부드럽게 타일렀다. 마음을 편안히 가져라. 한두 해 농사짓고 말 일이 아니잖니. 내 인생을 더 많이 즐기는 게 중요하다. 오후 늦게야 그들은 산등위에 올라 겨우 도시를 내다볼 수 있는 지점에 이르렀다. 그들은 그것에 멈춰서서 오랫동안 도시를 내다보았다. 두 사람 다 아무 말이 없었다. 마침내 청년이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아버지가 하신 말씀의 의미를 이제야 알겠어요. 그들은 수레를 되돌려 할 때 히로시마라고 불리는 도시를 등지고 천천히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빌리 로저. 명속의 편지. 1965년 여름 우리의 온 일가 친척이 플로리다주 플랜트 시티에 모였다. 그런데 새벽 2시에 갑자기 할머니가 우리 모두를 두들겨 깨우더니 빈 콜라병과 코르크 마개와 백지를 준비하라고 명령하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다. 난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해야만 해. 할머니는 백지 위에 몇 개의 성경 구절을 써내려 가셨고 우리 손자 손녀들은 그 종이를 둘둘 말아 병 속에 넣고 코르크 마개로 막느라 부산을 떨었다. 그날 아침 우리 일가 친척들은 할머니의 명령에 따라 코코아 해변으로 차를 몰고 가서 200개의 콜라병을 파도에 실어 보냈다. 그로부터 수년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거나 편지를 보내고 또는 직접 찾아와서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들은 콜라병에 든 구절을 읽고는 큰 감동을 받았던 것이다. 할머니는 1974년 11월에 세상을 떠나셨다. 그리고 다음 달인 12월에 마지막 편지가 할머니에게 도착했다. 가우스 부인께 전 지금 촛불 아래서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농장엔 더 이상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남편은 트랙터가 전복되는 바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내게 11명의 아이들을 남겨두었습니다. 큰애가 14살이랍니다. 은행은 더 이상 대출을 거부하고 있고 이제 우리에겐 빵 한 덩어리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눈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고 크리스마스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 주님께 용서를 빌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강으로 나갔습니다. 몇 주째 강이 얼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난 돌을 가져다가 얼음을 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구멍을 뚫자 콜라병 하나가 떠올라 오더군요. 전 코르크 마개를 열고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손으로 그 안에 적힌 희망의 글귀를 읽었습니다. 전도서 9장 4절에 말씀이 적혀 있더군요. 모든 산자들과 함께 있는 자에게 희망이 있으니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당신은 히브리서와 요한복음서의 다른 구절들도 적어 놓았더군요. 전 집으로 돌아왔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메시지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고난을 헤쳐나갈 것입니다. 부디 우리를 위해 기대해 주세요. 하지만 우리 모두 잘 해내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오하이오의 농장에서 크리슬 하이트. 눈이 안 보이는 영웅. 찰스 보스웰은 변함없는 나의 영웅이다. 그는 나뿐만 아니라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어려운 환경을 딛고 일어서도록 강한 영감을 불러넣었다. 찰리는 2차 세계대전 중에 불길에 휩싸인 탱크에서 친구를 구출하다가 실명을 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그는 훌륭한 육상선수였다. 눈이 먼 뒤에도 그는 자신의 재능을 펼쳐 보일 새로운 스포츠를 하기로 결심했다. 두 눈이 멀쩡할 때에도 생각지도 않았던 운동이었다. 그것은 골프였다. 그는 정열을 갖고 골프 경기에 몰두했다. 그 결과 전국 맹인 골프 대회에서 우승했으며 이 우승은 13차례나 이어졌다. 찰리가 가장 좋아하는 골프 스타는 위대한 골퍼인 벤 호간이었다. 따라서 찰리가 1958년 벤 호간 골프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생애 최고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다. 벤 호간을 만난 자리에서 찰리는 자신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위대한 벤 호간과 골프 경기를 한번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벤 호간도 찰리와 함께 경기를 갖는 것이 자신에게 큰 영광이라며 동의했다. 그 역시 찰리의 명성을 익히 알고 있었고 그의 골프 실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 찰리가 무심결에 말했다. 우리 돈을 걸고 경기를 해볼까요, 호간씨? 호간이 말했다. 전 돈을 걸고 당신과 경기를 할 순 없어요. 그건 공정치 않으니까요. 앞이 안 보이는 찰리가 말했다. 아, 걱정 말아요. 한 홀마다 $1,000씩 내기를 합시다, 호간씨. 신사다운 골프는 말했다. 전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눈이 안 보이는 당신의 불리한 조건을 내가 이용했다고 수군거리지 않겠습니까?
급쟁이군요. 호간씨. 마침내 할 수 없이 벤 호간은 동의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전 절대로 봐주지 않을 거예요. 자신감에 찬 찰리 보스웰도 말했다. 저 역시 당신이 봐주기 게임을 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좋소. 보스웰씨. 시간과 장소는 당신이 정하시오. 그러자 찰리 보스웰이 자신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12시 정각에 시작합시다. 바로 오늘 밤 말이요. 존 까나리. 이상으로 문견행이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듣고 보고 행동하는 하루하루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